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IT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IT 이야기라면서 기업을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텐센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텐센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내에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회사인지 모르세요.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기업이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게 되면 텐센트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었을 때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게임 회사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텐센트는 분명 게임 회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방대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우선 이 회사 요새 한국에서 이슈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넥슨 인수설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작은 기업이 어떻게 넥슨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우선 텐센트는요. 넷마블의 3대 주주로 있고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사에 다 자본이 들어가져 있죠. 여기다가 2018년도 4월 초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4,9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592조억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5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제일 거대한 기업입니다. 알리바바하고 샤오미밖에 모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텐센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죠. 자,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좀 봐보죠. 우선 기업의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게 되면 199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98학번이신 분들, 97년생번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거의 10년 정도? 이제 꽤 됐구나 이제. 네,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이 회사 텐센트의 중국식 이름이 텅쉔입니다. 텅쉔. 그래서 10센트 이렇게 보통 놀리면서 부르긴 하는데 그것도 좀 맞기는 하지만 오를 등자에다가 정보를 뜻하는 물을 신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솟구치는 정보다. 정보의 바닷속에 우리가 있다. 라는 멋진 이름이었다라고 하네요. 로고는 좀 특이하게도 펭귄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펭귄을 보시게 되면 이건 텐센트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창업자는요. 1971년생입니다. 이 1971년생 마화텅 그리고 장지동이 공동 창업을 했고 지금 국내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마화텅이죠. 자, 이 마화텅 이분은 89년도에 선전대학에 입학을 했었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었다고 합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중국의 통신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지금은 창업 분위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창업을 시작을 했었던 게 1998년이었던 겁니다. 자, 1998년도에 장지동 친구하고 둘이서 통신 컴퓨터 시스템 유한공사 이거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설립했던 회사는 지금처럼 게임 회사다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 아니었었어요. 무선 호출기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서비스였다라고 하는데 크게 재미는 못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때부터 텐센트의 빠른 백김 사업이 진행되게 됐었죠. 자, 당시 잘 나갔었던 ICQ를 모방했어서 QICQ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Q만 하나 붙였었네요. 이 시기가 바로 99년도였어요. 자, QICQ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역시 중국이죠. 서비스 2달 만에 2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었지만은 이렇게 확보하는 건 좋은데 금액이 없으면 유지하기 힘들죠. 자, 이때 정책을 하나 바꿔요. 바꿨던 정책이 그전까지는 메신저를 유료로 돈을 주고 다운받았어야 되는데 얘를 무료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유료에서 무료로 바꾸게 되니까 더 많은 가입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회사 ICQ를 베껴서 만들었었죠. 이러다 보니까 99년도 8월 달에 ICQ를 누가 인수를 했느냐? 미국의 아메리칸 온라인 AOL이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QICQ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졌으면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됐을 겁니다. 자, 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단 패배하긴 했었습니다. 패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패배한 김에 2001년도 4월 달이 돼서 QICQ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요. 앞에 Q하고 뒤에 Q를 따서 QQ 메신저로 바꿉니다. 이때 바로 QQ 메신저가 탄생을 하죠. QQ 메신저로 그래서 텐센트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 이름은 정말 잘 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요. 이미지 소스부터 시작해갖고 그동안에 베꼈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교체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다시 성공하기 어려운데 대단한 일이죠. 여기에 더해서 AOL하고요, ICQ가 시장에서 이제 사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분쟁도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텐센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죠.
자, 시간이 지나서 QQ 메신저가 뜨기는 했는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자금을 누가 도와주게 됐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도 한번 드리긴 할 텐데 남아프리카라고 해서 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단한 곳이죠. 여기에 미디어 그룹 중에 네스퍼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네스퍼스라는 그룹이 자회사 MIH를 통해서 35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 텐센트의 지분 46% 정도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텐데 이렇게 매입을 했었지만은 이 회사가 참 대단한 거. 워렌 버핏 방식이죠. 매입하고 난 다음에도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금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잘 해봐라 라고 내비두죠. 자, 시간이 지나서 QQ 메신저에서는 QQ쇼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 QQ 서비스, QQ쇼, QQ월드는요,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싸이월드를 좀 베껴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싸이월드에 있었던 아바타 기능이 들어가는데, 뭐 창조적 혁신이라고 합니다만 역시 베꼈죠. 네, 아바타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켜갖고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돈을 주고 사서 입힌다라든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 게임들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바타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능력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습을 강화시키죠. 자, 초기에 역시 게임을 가지고 와서 사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넥슨에 있었던 카트라이더 기억하시나요? 카트라이더를 닮은 서비스가 나왔었어요. 예, QQ 스피드고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비스하고 비슷했던 게 QQ 탕이라는 게 나왔었고 오디션이하고 비슷했었던 게 QQ 현무라는 게임이 나왔었죠. 앞에 QQ만 붙이면 다 됐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베끼긴 했었는데 소송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우리나라도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 그런 게임들은 또 슈퍼마리오 카트를 많이 가져와서 만들었었죠. 이런 게임들을 바탕으로 역시 텐센트는 조금 더 실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요 서비스를 좀 보게 되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장을 갖고 있고요. 메신저 시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QQ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 시장, 메신저 시장, 영상 시장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제 시장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씩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메신저 시장은 이제 QQ 메신저라고 하는 웹상에서 우리나라의 네이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통과 같은 웹상에서 이제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바일 시대로 등장하면서 등장한 메신저가 바로 기억하실 만한 위챗이 등장을 하죠. 위챗은 그래서 텐센트 겁니다. 그 텐센트가 대단한 거예요. 중국 분들은 거의 위챗을 안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을 쓰는 거랑 동일한데요. 자, 이 서비스 인구수 때문에 그렇겠지만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왓츠앱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2011년도 1월 달에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고 송금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하고 음식 배달, 쇼핑, 택시 호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위챗은 그 안에 미니 게임들 혹은 미니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챗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하나씩 풀어갖고 설명을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위챗 메신저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메신저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게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게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윗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쪽은 QQ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윗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 내 1위의 PC게임 플랫폼인데 싱글 플레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서비스를 다운을 받아갖고 게임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전엔 텐센트 게임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윗게임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주목할 만한 거는요. 지금 스트리밍 시대죠. 텐센트가 또 언제 스트리밍으로 뛰어들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가 QQ게임이죠. 바로 이 QQ게임이라는 게 게임 유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지금의 넥슨 인수설까지 나오게 되죠. 자, 지금의 텐센트를 만든 가장 큰 동력이자 매출 원동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텐센트의 전체 매출 중에 41%가 게임 유통에서 나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 생각하시면 되느냐? 리그 오브 레전드 알고 계시죠? 라이엇 게임즈. 여기에 지분 투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광고했었던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포트나이트의 게임을 만든 에픽 게임즈에도 지분을 49%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블루홀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하죠. 여기에 2대 주주, 넷마블의 3대 주주, 카카오의 3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게임 퍼블리싱도 잘해서 아주 예전에 거의 2000년대인가요? 그때 당시에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하는 게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게임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이것처럼 게임 시장도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영상입니다. 영상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도 마지막에 소니 픽처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펭귄이 나오고 텐센트 픽처스라는 모습 나오는 것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히어로 영화 중에는 스파이더맨의 강적 베놈에 대한 영화가 있었죠. 그것도 맨 뒤에 텐센트 픽처스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모습 더 많이 볼 겁니다. 하나는 텐센트 픽처스, 텐센트가 설립한 영화 제작에 대한 것들, 투자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텐센트 비디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텐센트 비디오는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인데 유튜브하고 합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3대 동영상 플랫폼이 바이두의 아이치하고요. 텐센트 비디오가 있고 알리바바 유큐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죠. 저작권 보호에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위챗페이까지 가게 되죠. 위챗페이도 내용은 참 방대합니다. 위챗이 있기 때문에 위챗페이를 쓰는 거고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쓰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뭐 이야기하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 많죠. 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자칫하게 되면요 텐센트가 모든 게임에 관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네스퍼스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받았던 그 철학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되 절대 간섭하진 않는다. 이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죠. 텐센트란 기업 무시해서는 안 되는 기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텐센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기업에 대한 얘기 가끔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기업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요 국가적인 정책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성장했던 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두 번째, 베꼈습니다. 베낀 거 역시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데 이건 뭐 창조적인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이런 사업 초창기에는 큰 회사들의 서비스를 가지고 오고 베끼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베끼되 어떤 철학을 위해 입힐 수 있느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계속되는 지속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다시 그들을 연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베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생존했었는지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텐센트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름 중에 하나이지만 어떤 서비스라고는 조금 헛갈렸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좋아요, 구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